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환길입니다. 정부의 환율 정책을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이번에는요, 관세청을 내세워서 기업을 또 잡돌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관세청이 수출기업 중에 1138개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하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처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 미치겠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당연히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대기업만 하더라도 62곳 1138곳 중에 말입니다. 중견기업은 424곳, 중소기업은 652곳이에요. 참 이거 저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건가요? 이들은 왜 자꾸 말입니다. 규제 내지는 권력을 내세워서 옥죄려고 하고 겁박하려고 하는 건가요?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관세청이 나서서 1138개를 다 조사하겠다고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1138개를 조사한다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아마 또 한 번의 겁박일 것 같은데 진짜 개나리들 맞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을 함부로 활용하는 거 힘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환율이 올라간다고 자국 기업을 뒷조사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노동 규제, 세금 규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이것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게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 입장에서 미국하고 경영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아니 금리도 낮죠. 성장률 전망치도 낮죠. 미국보다 우리가 낮아요. 그런데 권력의 힘으로 무조건 한국에 투자해라. 이게 시장 이론에 맞습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이게 독재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기 영합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고요. 기업을 좀 더 자유롭게 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율이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폐기식으로 계속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면요. 아마 환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될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들은 결국은 경제를 망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부의 환율 대책을 보니까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이번에는 관세청을 내세워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요 기업을 겁박하고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사태만 가져올 뿐입니다. 정부가 노동 중심의 경제 정책 바꿔야 되고 노동개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환경 중심의 경제 정책 바꿔야 돼요. 지금대로 돈 뿌리는 거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계속해서 기업만 압박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한 저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을 바꾸는 뉴스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환진TV의 세상을 바꾸는 뉴스는요. 작은 단서 하나만 있으면요. 그 단서의 현재를 추적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요.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과거를 반추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추세선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환진 TV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작은 단서 하나가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 한 잔 마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마시는 차는 천년치명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천년치명차를 마시면서 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달리기를 하든가 산행을 가든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든가 뭔가 나만의 건강 비법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네, 우리 김영건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5조 유산균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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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짱입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슈퍼챗도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꾸는 뉴스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뉴스 세바유입니다. 관세청도 외환조사 충격의 환율 어쩌나. 여러분, 관세청도 외환조사라 충격의 환율 어쩌나.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고공행진도 이런 고공행진이 없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뉴욕의 역외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NDF 시장입니다. 147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80원이 안 올라간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작년 말에 약간은 안정이 됐어요. 정부가 돈도 풀고 급박하고 조지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원달러 환율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은 금방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500원에서 머물면 좋겠는데 1,500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충격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고를 계속 풀어서 이게 환율을 못 잡아요. 외환 보유고 잘못 풀다가 외환 보유고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랬잖아요. 작년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작년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12월 달에는 시중은행이 외환을 갖다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 4천억 달러가 깨졌을 때 시장의 충격은 어마무시할 거예요.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 심리적 저지선이 지금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같거든요. 만약에 4천억 달러가 깨지면 환율은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정부는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하면 돼요. 들어오는 달러는 많고요, 나가는 달러는 더 적게 하면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노동 중심의 정책, 환경 중심의 정책,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진짜 찌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번에는 또 관세청을 동원합니다. 아니 국세청을 동원했다가 국민연금 동원했다가 별쇼를 다 하는데 이거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번에 관세청을 동원을 해서 외환을 많이 다루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외환 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참 이거 제가 봐서는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만 개 수출 기업 중에 외환을 주로 다루는 1138곳에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대기업이 62개고요. 중견기업이 424개고요. 중소기업이 652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뭐 논리를 맞춰낸 것은 맞아요. 논리를 어떻게 맞췄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관 신고 수출액은 많은데 무역대금 수령액은 적다 이거죠. 2021년을 보면 세관 신고 수출액은 6,444억 달러인데 무역대금 수령액은 5,643억 4천만 달러. 지금 800억 6천만 달러가 빕니다. 800억 6천만 달러가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해외 유보금으로 남겨줬던가 아니면 빼돌렸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2022년에는 360억 5천만 달러, 2023년에는 235억 2천만 달러, 2024년을 보세요. 993억 달러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2025년에는요. 1월부터 11월까지만 1685억 천만 달러입니다. 세관 신고 수출액은 6,401억 2천만 달러인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4,716억 천만 달러. 괴리가 굉장하죠. 1,685억 천만 달러가 나니까요. 저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도 그렇고요. 중견기업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들이 외환을 빼돌렸다. 불법적으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전산이 완전히 갖춰진 시대에 기업들이 외환을 잘못 움직이면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돈이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자 더 내면 되죠. 문제는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수출을 하고 돈을 받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에 유보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요. 가지고 안 들어오면 너네 불법 외환 거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공포감이 되고요. 아니 관세청이 떴다 이거는 공포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불법 외환 거래까지 찾는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쇠고랑 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도 좀 거리게 되고요. 수입도 좀 거리게 됩니다. 이거는 더 큰 위기를 저는 자초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올라간 것도 저는 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만 조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정책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 대비 환율 등락률을 보면요. 대한민국 원화는 25.7%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대비 2025년 12월이에요. 물론 엔화가 가장 많아요. 42.7%.
브라질의 레아라도 31.5%고요. 인도의 루피도 26.3%예요. 아마 트럼프 관세가 워낙 세지니까 환율을 올린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안화 보세요. 1.8%죠. 영국의 파운드화는 마이너스 2.3%입니다. 유로화는 마이너스 5.2%고요.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약해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가 청와대도 나서서 관세청도 나서고 국세청도 나서고 보건복지부도 나서서 심지어 금융감독 원장까지 나서서 기업들을 조지고 있는데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말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국 기업을 뒷조사하고 윽박지르는 거 이거 환율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규제를 풀어야 돼요. 노동 규제, 세금 규제, 규제를 풀면 원달러 환율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돈 푸는 거 있잖아요. 지금 돈 푸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돈 푸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돈 풀면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 가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화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2026년 1월 13일에 1,473.7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결국은요. 충격의 환율이 저는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에 대한 지금 원화의 어떤 약세는 정말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꾸 변죽만 울리니까 시장에서 더 불안해서 달러 사자 달러 사자 달러 사자 이런 분위기가 원달러 환율을 폭등시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478원까지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곧이요 1,500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달러가 덜 빠져나가게 하는 대책이에요.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요. 국세청을 동원하고 관세청을 동원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금융감독원을 동원하고 금융위원회를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업만 엇박지르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왜?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정부가 계속 조지니까. 그러면 달러를 더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요 시장에 더 큰 위험으로 저는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의 환율 어쩌나 이 말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저는 정신 안 차리면 원달러 환율이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예상해 봅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이란 최악의 유혈 사태. 국제유가 폭등하다. 여러분 이란의 최악의 유혈 사태라 국제유가 폭등하다. 일단 보십시오. WTI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를 말하는데 배럴당 2026년 1월 13일에 61.1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죠. 1월 2일만 하더라도 55.99달러였고요. 2025년 12월 31일에는 57.4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1.10달러. 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더라도 올해 들어서 6.4%나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야, 이거 국제유가 만만치 않지요? 두바이유는 아직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4% 떨어졌지만 북해산 브렌트유는 7.6%까지 올라갔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60.85달러가 65.47달러가 됐으니까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도 장난 아니게 폭등했죠.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시장이 유가 중심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을 했잖아요.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해서 지금 뉴욕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중진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채굴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이란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의 시작은요, 지금 달러, 이란 리알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 보면 1월 달에 올라간 것만 달러당 42,025 리알이었는데 1월 12일 현재는요 113만 7,500 리알입니다. 올 들어서만 2,606.7%, 109만 5,475 리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난이 심각해진 거죠. 이 경제난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수도의 테헤란 중심으로 일어났던 반정부 시위가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돼서 500여 곳 이상에서 반정부 시위가 나서고 있고요. 이란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하메네이 정권이라고 할게요. 하메네이 정권은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형으로 다스리겠다 하면서요, 지금 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죽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 적결 심판이라고 해서요, 젊은 대학생 머리에다가 총을 쏘아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이고요. 지금 이란 전역이 적어도 6천 명 이상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이 점점 꼬이면서 유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마 이란의 6월 사태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마 세계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적시 효력을 발휘한다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에게 정부 건물을 장악하라 하는 미션까지 내릴 정도로 지금 이란의 사태는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란의 상황은요, 하메네이 정권이 진짜 많은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6천 명이었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유가는요, 유가는 더 폭등할 수가 있겠죠. 유가 외에 지금 다른 쪽에서 이란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을 줄 거예요. 어떤 식이든. 당장 말입니다. 이란 원유 주요 수출국을 보면 여기도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이 2024년, 2025년 수출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325억 달러거든요. 90.8%예요. 이란의 주요 석유는 중국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아가 가져가기는 하는데 11억 8천만 달러로 3.3%밖에 안 되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7억 1천만 달러. 베네수엘라도 가져는 갑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언제 없어지겠죠. 지금 4억 3천만 달러로 1.2% 비중이고, 이라크가 3억 2천만 달러로 0.9% 비중인데 중국의 비중이 높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결국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정부의 전국 사태가 워낙 어려우니까 상황은 점점 더 고여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국제 유가의 어떤 상황도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서는 며칠 내로 이란의 사태가 정리가 될 수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쉽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란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쌓여 있고 국제
정세도 유가가 심각한 정세로 쌓여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환진 TV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가가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향방도 항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봐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여러분, 국제유가가 폭등 기조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아무래도 최악의 유혈 사태로 발전되니까 유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베네수엘라 사태로 베네수엘라 원유가 세계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석유마저도 세계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추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 내에 미국이 방법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마도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가는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달라지니까 여러분 시장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요구불 예금 머니런 돈 빼서 미친 투자? 여러분 요구불 예금의 머니런이라 돈 빼서 미친 투자 이 말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추이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당좌 예금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예금이라고도 하고요.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 1월 12일 현재 646조 5,254억 원입니다. 작년 말 2025년 말 674조 84억 원에 비하면 와 4.6%가 줄었습니다. 27조 4,830억 원이 줄었습니다. 와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부동산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기금속 시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외환시장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든지 분명히 투자했습니다. 분명히 투자했어요. 지금 요구불 예금이 줄었을 때 지금 보세요. 2021년에 요구불 예금이 711조 8,031억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죠. 이때는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2년을 가보십시오. 624조 5,800억 원. 이게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든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든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든 이게 많이 빠져나가면 요구불 예금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4.1%가 줄었다니까 야 이게 머니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머니런이라는 게 돈 빼서 도망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돈 빼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주식시장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주변에도 보시면 그동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주식 투자한다고 난리예요. 이거 말입니다. 생전에 한 번도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고점이란 뜻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 이거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섣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물론 전업 투자자분들 전문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투자하는 게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일반 투자자 그죠? 우리는
본업이 있으면서 본업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본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두려울 게 거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하시자고. 진짜 조심하시자고.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폭이 큽니다. 미국 시장도 변동폭이 크고요. 우리 시장도 변동폭이 크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많이 불어서 유동성 파티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란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진짜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금값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2일에 트로이온스당 4,613.46달러. 금값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4,600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금을 사자, 금을 사자. 금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적금 빼서 금 사자는 거죠. 은 사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 사자. 은은 더 많이 올라갔죠. 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은값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85.285달러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은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심지어는요. 금이나 은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달러를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달러도 2025년 기준으로 보면 665억 2,300만 달러 5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5대 시중은행이. 그러면 달러도 많이 산다. 엔화도 많이 산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럴 때 투자 진짜 조심하시고 미친 투자는요. 진짜 미쳐버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항상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말입니다. 입에 나오잖아요.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것은 진짜로 미친 투자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모든 게 유동성이다.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2025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4,471조 6천억 원입니다. 진짜 적지 않아요. 장난 아닙니다. 예, 유동성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항상 검토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전업투자자분들이야 뭐 지금이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일반 투자자들은요. 본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예,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구불 예금이 머니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자가 언제든 요구하면 주는 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머니런이다.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돈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외환시장으로 갈까요? 채권시장으로 갈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갈까요?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은요. 생전 한 번도 주식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상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상투라면 다른 시장들도 상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뿌려서 유동성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진짜 경계해야 될 때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유동성 파티가 장난 아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빚 못 갚겠다. 강제 경매 역대 최고. 여러분, 빚 못 갚겠다. 강제 경매 역대 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연도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 건물 건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 경매를 해달라고 법원에다 신청하는 집합 건물 수라는 뜻이에요. 2025년을 보십시오. 3만 8,524개입니다. 와, 2010년에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강제 경매를 당한다는 이야기죠. 강제 경매라는 게 여러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확보를 하면요, 그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들이 그만큼 경매로 많이 넘어간다는, 많이. 2022년만 하더라도 23,6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34,759건까지 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년 사이에 강제 경매가 62.7% 늘었습니다. 14,843개가 늘었어요. 엄청나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강제 경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특히 2021년에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포모 증후군이 나타났었거든요. 나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집 못 살지도 몰라 하는 포모 증후군 말입니다. 그 바람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끌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뽑을 수 있는 곳에, 빌릴 수 있는 곳에는 다 빌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영끌했는데 경제가 좋아서 내 소득이 계속 늘어나? 그러면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경제는요, 저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잖아요. 저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서울도 한번 보실래요? 서울도 심각합니다. 서울은요, 서울의 집합건물 강제 경매 매각입니다. 이제 매각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를 보면 2025년에 4,398건입니다. 2년 사이에 259.9%나 늘었습니다. 2023년을 보십시오. 1,222건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살던 집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무리하게 집을 사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시장이 좋아지면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경제가 이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가 좋으면요, 강제 경매가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5년 사이를 보면 지금 강제 경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원리금 못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2020년만 하더라도 604건이었어요. 604건. 2025년에는요. 4,393건. 5년 사이에 628.1%예요. 그러면 지금 7.2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7.2배. 3,794건. 이 말은 여러분, 정부가 진짜 획기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우리 경제는 자꾸 꼬그라듭니다. 이대로 가면. 예,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정부가 대전환의 발상을 가지지 않으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많이 빌렸어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159조 6천억 원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이자가 지금 6.24%까지 상승했어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24% 이자를 내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 투자해서 평균 수익률이 말입니다. 3 내지 4%가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6.24%면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2026년에 좋아질 거냐? 제가 봐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좋다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도요.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모를까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요. 거기에 대한 충격파는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이 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강제 경매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이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좋다 그러면요. 벌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요. 소득이 줄잖아요. 그 바람에 내가 살던 집도 강제 경매로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현장은 지금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5억을 빌렸다 쳐요. 2021년에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92만 원 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6.2% 적용한다고 쳐요. 그러면 30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니 300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을 빌렸을 때 원리금이 306만 원이면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살던 집이 날아가는데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짜 지표 말고 진짜 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죽어라 일해도 월 300만 원 못 번다. 여러분 죽어라 일해도 월 300만 원 못 번다. 진짜 제목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25년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현황입니다. 이거 설문조사를 했어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음식이나 숙박이나 도소매나 개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국의 일반 소상공인 10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300만 원 이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58.2%. 아이고 진짜 엄청나죠. 58.2%면 10명 중에 4명은 죄송합니다. 6명은 적어도 300만 원 이하 번다는 이야기죠. 최저임금이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영원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2.7%. 영원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7.9%, 10명 중에 2명은 지금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200만 원 미만은요.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20.5%.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17.1%. 이걸 보시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현장 경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300만 원 이상 번다는 사람들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41.8%인가요? 41.8%.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 와, 진짜로 심각하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일은 진짜 죽도록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도 자영업자예요. 저는 하루에 평일날 일하는 것은 16시간가량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12시간가량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 주 52시간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요, 주 100시간도 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다 똑같아요. 음식 숙박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평균 근로시간이 11.5시간입니다. 예. 게다가 도소매업은 10시간 20분이고요. 예, 10시간, 10.2시간이고요.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는 9.7시간. 그리고 운수업도 9.5시간이고요. 교육업도 9.2시간.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도 9.2시간이에요. 아니 여기서 주 8시간,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지금 자영업자들 일평균 근로시간이 9.8시간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일 진짜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300만 원을 못 버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내수 부진이 지금 심각해서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77.4%나 됩니다. 게다가 이자 부담, 예, 이자 폭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33.4%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원부자재 재료비 상승도 28.3%고요. 인건비가 26.4%.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300만 원을 못 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지금 300만 원을 못 번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300만 원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원 더 벌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300만 원 더 못 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2026년 1분기가 79입니다. 79.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진다는 이야기인데 79니까 얼마나 쪼그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도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다른 때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현장 경기는 올해도 처참한 상황이 될 가능성 많습니다.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00만 원 미만 번다는 사람이 58.2%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최악이에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도 300만 원을 못 벌어서 가게가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성장의 위기가 우리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예상대로 시장은 아수라장.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라. 다시 말해서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줘서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장은 아수라장이다. 아니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 갔으면 시장도 주식시장도
당연히 쭉쭉쭉쭉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 야,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진짜 난감하지만 불안하기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요. 야, 이게 뭐냐 싶어요.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게 와 장난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보더라도 놀라운 일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2.7%입니다.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3.0%로 올라갔었거든요. 건원 어뜸이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 2.6% 똑같습니다. 예, 2.6%.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니 예상대로 가니까 시장은 이게 급등 내지는 폭등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은요 지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불안하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를 아수라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1% 떨어졌고요. 24.03이 빠져서 23,709.87까지 마감을 했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출렁출렁 거의 아수라장을 기록하다가 0.19%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막판이 많이 올랐어요. 13.53이 빠졌고요. 6,963.74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 중대형주 중소형주도 0.8%가 떨어졌습니다. 398.21 떨어졌고요. 49,191.9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이게 시장 전체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대로 됐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요.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안 내려가면 시장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번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란의 사태도 시장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란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이란의 사태가 진짜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계속 일어난다면 아마 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별주로 가더라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개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달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올라갔습니다. 7,749.99까지 올라가서 0.9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갔습니다. 0.47% 올라서 185.81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반도체가 오르니까 AI 거품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면서 그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매그니피센트 7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36% 떨어져서 470.64달러가 됐고요. 아마존도 1.57% 떨어져서 242.6달러가 됐습니다. 메타도 1.69% 떨어져서 631.09달러가 됐고요. 알파벳은 올랐습니다. 알파벳은 1.24% 올라서 335.97달러가 됐습니다. 알파벳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애플도 올랐습니다. 애플도 보시면 0.31% 올라서 261.0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나 테슬라는 0.39% 떨어져서 447.2달러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그죠? 지표하고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복합적인 어떤 요소까지 가미가 되면서 시장은 아수라장, 혼조세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죠. 아마 우리 시장도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장에서는 비투가 어떻게 되는지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외국인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B2가 많아서 시장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B2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관 중에 연기금, 정부가 지금 주식을 사라고 했던 연기금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 시장을 닮아갑니다. 완전히 다 닮아가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닮아가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을 닮아가면서 미국 3대 시장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떨어지고요. 이란의 사태가 미국의 공격으로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뭐 공습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쏟는다든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면 아마 시장의 위협도 굉장히 클 겁니다. 반드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오늘 굉장히 변동폭이 큰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만큼 조심조심 투자하라는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환전 TV를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많이 누르셨나요? 오늘은 보니까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기왕 이렇게 들어와 계시니까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구독하신 분들은 나 구독했어 하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달라는 말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슈퍼챗 한 번씩 팡팡 쏘아주십시오. 저에게는 슈퍼챗이 힘이니까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많이 쏘아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슈퍼챗 쏘아달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정환전 TV의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전 TV에 들어오셔서 구독 중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 멤버십 창이 뜨거든요. 이 멤버십 창에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VIP가 있으니까 하나 가입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영광.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저는 광고도 좀 하겠습니다. 광고도 좀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광고는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멋진 아재 쇼핑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멋진 아재 쇼핑몰 한번 보시면서 광고도 같이 곁들여서 봐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내용은요. 뭐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오늘은 골드키위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드키위 아마 여러분들 댁에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배송을 했으니까요. 요 골드키위입니다. 이건 좀 작지요. 그죠? 이렇게 5kg인데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특대 사이즈까지 같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요. 5kg이 48,000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저는 아침에 골드키위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씩 먹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가운데 딱 자릅니다. 이렇게 가운데 딱 자른 다음에 숟가락으로 하나씩 퍼먹습니다. 이렇게 퍼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죠? 잘 퍼지죠? 이 정도로 후숙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새콤달콤이 끝내줍니다. 이게 막 엄청 시진 않더라고요. 저는요. 요 정도 신 정도는 저는 먹더라고요. 원래 저는 신 거를 잘 못 먹거든요. 신 거를 잘 못 먹는데 뭐 요 정도는 잘 먹더라고요. 대신에 과즙이 이 과즙이 장난 아닙니다. 과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 과즙을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쏟아질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과즙이 많습니다. 과즙이. 야,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제가 키위를 제 평생에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키위를 깎아내 놓으면 뭐 한두 점 집어 먹기 끝인데 한 개씩 이렇게 파먹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저 이렇게 파먹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파먹었어요. 이렇게 파먹으니까 이게 금방 하루에 한두 개는 먹겠더라고. 하루에 한두 개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먹고 있고요. 특히 당 수치를 좀 낮춰준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먹습니다. 식이섬유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010-2127-8247 이렇게 주문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직접 들어가셔서 주문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사실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쇼핑몰 주소를 넣었으니까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박현익 대표님 들어와 계시죠? 코다리 조림. 참 박현익 대표님도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코다리 조림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인분이 죄송합니다. 한 팩이 3인분인데 이게 38,000원이에요. 한 팩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다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시래기가 있고요. 또 무가 있고 가래떡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먹어보니까요. 다 먹고 나서 이거 코다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침이 넘어가네요. 진짜.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이 양념에다가 뜨거운 밥을 한 그릇 넣고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제가 박현익 대표님이 뛰어 계시잖아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직접 제조한 특제 양념을 사용을 했고요. 방부제나 향미정진제는 안 넣었다고 합니다. 식당보다 쌉니다. 식당에서는 3인분에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8,000원. 싸죠. 게다가 두 팩 주문하면 76,000원입니다. 실제로 더 쌉니다. 저는 여러분 010-2127-8247 주문해 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쇼핑몰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같이 보는데 지금 보니까 신현익 대표님의 코다리 조림을 주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니까 와 되게 기분 좋네요. 당연히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수수료를 많이 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제요. 1조마리 유산균, 5조마리 유산균. 대단하죠. 이건 생균이 아니라 사균입니다. 생균을 배양시킵니다. 1조마리까지. 그리고 5조마리까지 배양시킨 다음에요. 특수열처리를 해요. 그러면 생균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함량이 고농도로 높인 거예요. 1조마리, 5조마리. 일반인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1조마리를 권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5조마리를 권합니다. 이게 면역력 향상이나 혹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5조마리를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다 먹어 준비를 못했네요.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참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010-2127-8247로 주문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같이 겨울에는 면역력 향상이 기본이잖아요. 염증 억제가 기본입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게 한우 불고기예요. 불고기 2kg입니다. 9번에 2kg에 79,000원. 요거는 저희가 솔드아웃 안 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즘 소고기가 가끔 솔드아웃이 되잖아요.
솔드아웃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물량 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물량 확보가 좀 돼 있으니까요. 불고기 이거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000원에 2kg이 010-2127-8247로 전화 주문 주시면 되고요. 또한 문경약돌 구운 소금 요거는 전통 가마에서 신안 천일염을 굽습니다. 15시간을 900도에서 1100도로. 그러면 소금 속에 있는 불순물 다 날아가겠죠. 소금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다 날아가겠죠. 소금 속에 있는 중금속도 다 날아갈 겁니다. 대신에 소금이 구워졌잖아요. 900도에 1100도로. 그러면 소금은 중화돼서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kg이 43,000원. 굵은 소금, 고운 소금 2통입니다. 또한 정환진 블랙효소. 정환진 블랙효소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정환진 블랙효소가 참 좋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 두고 끼니마다 한 포씩 먹거든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권합니다. 아침 먹고 한 포, 점심 먹고 한 포, 저녁 먹고 한 포씩 드셔보십시오. 속이 편안합니다. 게다가 할인도 있습니다. 6박스면 5% 할인, 12박스면 10% 할인. 할인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금화규. 금화규는 제 손만 보면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이니까 흡수율도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의 탄력성이나 관절의 탄력성이나 혈관의 탄력성은 더 길러지겠죠. 요즘 겨울에는요, 반드시 금화규를 드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010-2127-8247로 전화 주십사 하고요. 또한 아티소. 아티소는 서양의 불로초라고 합니다. 동양의 불로초는 인삼이잖아요. 인삼 속에 샤폰이 많죠. 아티소 속에는 시나린이 많습니다. 인삼의 샤포닌이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아티소의 시나린은요, 피를 맑게 해줍니다. 피가 맑아야 건강하잖아요. 피 속에 노폐물 많잖아요.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불로초라고 합니다. 저는 아티소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또한 기력이 딸렸을 때는 진치명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치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합니다. 베트남산 치명, 태국산 치명, 최고 좋은 치명 씁니다. 녹용은 최고 좋은 러시아 원용 씁니다. 홍삼은 고려 홍삼 씁니다. 최고 좋은 거잖아요. 산수유 백봉용 당귀 숙지향 꿀은 전부 국산이에요. 좋은 것만 다 쓰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할인도 있습니다. 할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도 오늘 하나 뽑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할인도 있는데 3박스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할인해 드리고 매달 보내드립니다. 6박스를 시켜도 할인해 드리고 매달 보내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뭐 우황청심원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황청심원처럼 생겼죠. 요거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박스를 시키든 6박스를 시키든 시키시면 매달 제가 보내드릴게요. 할인해 드리고요. 또한 사과 삼총사 부사가 10개가 5만 원, 그리고 금사과가 14개가 4만 5천 원, 여기에 사과즙 60팩에 5만 5천 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권합니다. 사과 싸요. 이 정도면 진짜 싸고요. 제가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도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 꼭 안 사시더라도 방문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나오면 조회수가 아무래도 이게 노출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다 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니까 저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진치명 광고고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사주셔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